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이명옥 씨가 또 한 번 렉스턴 영상을 올렸죠. 렉스턴을 미리 보는 렉스턴 미리뷰라고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를 미리 볼 수 있는지 참 부러운데 저는 미리 볼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좀 더 전문적으로 쌍용차 렉스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G4 렉스턴이라는 이름에서 올류 렉스턴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라고 한다면 더 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더 뉴가 아니라 올류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헤드램프 프로젝션이 4개입니다. 4개짜리 프로젝션이 사실상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쌍용차는 국산 자동차 업계 중에 거의 첫 번째로 4개짜리 프로젝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 라이트의 어떤 기술,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 렉스턴은 밝기 자체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밝기가 25W급 HID라서 아반떼 AD랑 그 당시에 동급이었던 HID 헤드램프였죠. 그렇지만 이제 LED 헤드램프로 바뀌면서 아마 조금 더 밝기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 헤드램프에는 도트 타입 LED 데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릴은 제가 육각 그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가운데 그릴은 팔각 그릴입니다. 육각 그릴까지는 들어봤어도 사실상 팔각 그릴까지는 처음 봤는데요. 팔각 그릴이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잘 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개등이 꺼지면 잘 안 보이고 켜지면 엄청 잘 보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안개등 역시도 LED 형태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개등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이라는 번호판은 그릴을 침범하지 않고 전면부에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가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회사가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금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판 부분은 전부 그대로고 플라스틱 부분만 바꾼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휀더 디자인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렉스턴에서 신설된 더 블랙이란 트림에서는 이 클래딩은 조금 더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는 아예 바뀌지 않아서 3열에서 답답한 바깥시야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더 블랙 트림의 모습인데요. 와, 더 블랙 진짜 멋있네요. 더 블랙 이 정도라면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이런 차라면 한 대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리어 램프가 변경되었고요. 방향지시 등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변경되었고 머플러는 아쉽게도 가짜 머플러인데 이럴 거면 적용해주지 말지 이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기존 렉스턴이 머플러가 없다고 해서 사실 밋밋해 보인다거나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렉스턴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D컷 스티어링 휠이죠. 왠지 쌍용차에서 예전에 쓰던 스티어링 휠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였는데 이제는 4스포크로 조금 더 각져 보이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인데요.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이전 게 더 나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쌍용차를 싫어해서 까는 게 아니라 저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정말 좀 불호라서요. 투싼에 들어간 스티어링 휠, 아반떼에 들어간 스티어링 휠 모두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저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은 별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SUV에 꼭 D컷이 필요한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앞쪽에 위치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쌍용차에서는 디지털 클러스터의 그래픽은 상당히 좋은데요. 아마도 내비게이션 화면도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9.2인치로 기존과 동일한 크기입니다. 펠리세이드가 10.25인치, 모하비가 12.3인치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9.2인치라고 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크기니까 이 정도는 용납하고 넘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변속기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을 탑재해 놓았고요. 그 뒤쪽으로 각종 버튼을 배치해 두었고 수납 공간도 이제 변속 레버 앞과 변속 레버 옆으로 똑똑하게 배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수납 공간은 무언가 배치가 아쉬웠었죠.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벤츠 미션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뀌면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현대 파워텍 미션으로 바꿨다는 그런 설이 돌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DAS 시스템을 위해서 MDPS 시스템도 적용되었는데요. MDPS 시스템은 조금 더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RMD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AS 시스템 중에 기존의 렉스턴에서 없어서 아쉬웠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즘 SUV, 요즘 나오고 있는 SUV에 비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 각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리클라이닝 각도가 동급 최고 혹은 국내 최고일 것 같아요.
같아요.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션과 동시에 엔진 역시도 기존의 186마력짜리 엔진에서 202마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명웅 씨가 광고하는 차인 만큼, 그리고 쌍용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놓은 차인 만큼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